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찾기 나연구소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 대표 우경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글을 편하게 잘 쓰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은 제가 쓴 전자책인데요. 글쓰기가 취미가 되었고 사업이 되었다. 이 책의 한 목차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어렵게만 느껴지던 글쓰기가 조금 쉬워지고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을 편하게 잘 쓰는 법 6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포스팅을 좀 오래 많이 했어요. 제가 블로그 한 지 한 4년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한 7,200개가 넘는 포스팅을 했었고, 지금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짧은 전자책과 종이책, 공저 등을 포함해서 한 76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거의 뭐 글이라고는 학교 다닐 때 일기 외에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한 4년 반 전에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이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나라는 사람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내가 써놓은 글이 운이 쌓여서 인생을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어, 한 줄을 써도 매일 쓴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었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모든 글을 나 혼자가 보는 일기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쓰는 거죠. 온라인상이라면 많죠. 우리 흔히 많이 하는 뭐 블로그, 인스타 뭐 등 많죠. 페이스북도 될 수 있고, 네, 그런 온라인상에 글을 쓰는 거죠. 일단은 뭐 일기장에 쓰면은 나 혼자만 볼 수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뭐 아무튼 우리는 사업을 하고 책을 판매를 하고 나라는 사람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의 글을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 내가 써놓은 글들이 아무튼 24시간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때나 놀 때나 쉴 때나 책이 나를 홍보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음, 그래서 글은 일기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잘 쓰려는 마음보다는 진솔하게 쓰는 거죠.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어떤 일이든 잘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꾸밈이나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나의 어떤 생각, 마음,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냥 우리 삶의 생로병사, 희노애락 등을 그대로 담는 겁니다. 힘들었다, 좋았다, 뭐 슬펐다, 기뻤다. 사실 뭐 주위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많지만 인생을 살아보면은 사람 사는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삶에 있어서 뭐 기쁨, 행복, 아픔, 슬픔이 있죠. 뭐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도 모두가 그 나름대로의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진솔하게 글에 녹여내는 거죠. 그래야 이제 어떤 보는 사람들이 간접 경험이 되고 또 공감, 위로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간혹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아픔이나 슬픔들을 이렇게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옛날엔 그랬었고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남들에게 그다지 많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정말 자기 일로만 해도 정말 머리가 아프고 바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죠.
뭐 일시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냥 그것은 지나가는 스치는 바람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의식하기보다는 너무 타인을 의식하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진솔하게 내 얘기를 쓰는 거죠. 다음은 자신 있게 쓰는 겁니다. 우리 뭐 잘난 사람이 글을 쓰고 책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죠.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의외로 사람들이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쓴 글이나 내가 출판한 책에 대해서 타인의 어떤 평가나 댓글들이 신경이 쓰이죠. 하지만 우리 독자라는 층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뭐 남녀노소, 서로의 경험, 뭐 생각, 가치관, 배움, 관점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다 기준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 두고 나의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 위한 그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쓰는 사람이 편해야 보는 사람도 편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위해 쓰는 거죠. 또 오랫동안 남을 위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 콤플렉스에 시달렸었고, 정말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오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남을 위해 하는 일은 힘들죠. 힘들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어요. 뭐 인생을 열심히 살았죠.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내 삶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못 됐던 거예요. 즐겁지가 않았죠. 그랬다가 이제 관점이 바뀌었죠. 남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어요. 이런 좀 관점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좀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인생의 기준을 남이 아니라 나에게 두게 된 거죠. 음,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정말 삶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삶이 많이 가벼워졌고 힘들지 않았고 즐거워졌어요. 또 그런 관점을 가지니까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이해하게 되니까 남들도 더 잘 보이고 잘 느껴졌습니다. 우리 글 또한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하는 일은 언젠가는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내가 쓰는 글에 제일 유익한 독자는 내가 되면 되는 거죠.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글을 써보면 즐겁고 지치지 않는 시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글이 결국 남을 위한 글도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책이나 글을 쓴다고 하면은 어떤 큰 교훈과 지혜를 깨달음을 넣어야 한다는 그런 좀 부담을 갖게 되는데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느끼는 것들, 내 생각, 경험들을 담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경험이라는 가장 큰 재산이 있죠. 나는 그냥 경험만 풀어냈을 뿐인데 나의 경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정말 훌륭한 간접 경험이 되어서 시간 절약이 되고 배움이 되는 거고 공감과 위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학생이 글을 쓴다면은 가장 필요하고 눈높이가 맞는 같은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중학생이 글을 쓰고 책을 낸다면은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되겠죠. 이런 원리인 거죠. 뭐 직장 생활 1년 차 직장인이 글을 쓰면은 같은 직장인 또는 취준생들에게 공감과 도움이 되겠죠. 직장 생활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뭐 한 1, 20년 일한 뭐 부장, 이사님 이런 분들의 글은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잖아요. 초보자들은 왕초보를 위한 글을 쓰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 그들의 우리의 경험만 담으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일단 꾸준하게 쓰는 거죠. 뭐 저는 글을 한 번도 안 써보다가 갑자기 한 번 썼는데 대박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 고수가 되고 실력자가 되는 거죠. 정말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알지만은 꾸준하게 하기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참 꾸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제 비결이라면은 어쨌든 간절함, 목적, 즐거움 이런 것들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왜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죠. 저 같은 경우는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어려서부터 이 감정적으로 쌓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면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음. 그 글을 쓰면서 뭔가 제 인생을 바꾸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었고 정말 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최고의 내가 싶은 최고의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만의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재미가 있었어요. 블로그를 하면서 내가 쓴 글에 이웃들이 반응을 하고 공감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재미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도 왜 글을 쓸 때는 무작정 남이 쓰니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글을 왜 쓰는지, 책을 왜 내는지 이런 목적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은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6가지가 제가 4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블로그 포스팅을 지금 200개가 됐네요. 7,000개가 넘는 글을 하루 4-5개씩을 매일매일 써오면서도 지치지 않았었고 또 전자책, 종이책, 공저 등을 정말 70몇 권이 넘는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해왔던 저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용들을 조금 인지하시면서요.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글을 쓰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주고 여러분의 사업도 도움되고 훨씬 가볍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